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주관이 뚜렷했다.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더니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마케팅팀 과장이다. 남편과 나는 늘 지은이가 자랑스러웠다. 여자라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라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딸에게 자유로운 교육을 시켰다. 대학원도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었고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하게 해주었다. 지은이가 30이 넘어가자 친척들과 주변에서 결혼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 부부는 달랐다.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면 그 삶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내가 원할 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러다 작년에 지은이가 민수를 소개해 주었다. 같은 또래의 건설사 대리라고 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다정하고 배려심 깊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무엇보다 지은이의 커리어를 존중한다며 요즘 시대에 맞벌이는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꽤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 지은이도 그 점을 걱정했지만 민수는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가끔 그래.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라며 안심시켰다고 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그날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상견례를 준비하며 며칠 전부터 지은이와 나는 분주했다. 백화점을 돌며 옷을 고르고 헤어숍 예약을 하고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정성껏 골랐다. 엄마, 저 긴장돼요. 지은이가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엄마도 그때 상견례 할 때 이렇게 긴장했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내 마음도 복잡했다. 민수는 괜찮은 아이 같았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이었다. 지은이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꽤 보수적인 분이라고. 엄마, 민수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좀 있대요. 전업주부도 그렇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 마.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한데. 시어머님도 분명 알아보실 거야. 그리고 요즘은 아들 혼자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오히려 맞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남편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 결혼해서 힘들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여보, 혹시 지은이를 민수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 살기를 고집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민수는 성실하고 현명하고 착해서 마음에 드는데 이미 지은이가 결혼해서도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주겠지.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겠지. 민수를 키우신 분인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거야. 밤마다 이런 걱정을 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지은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딸, 넌 늘 잘해왔잖아.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켠이 계속 불안했다. 이 상견례가 우리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곧 설렘으로 바뀌었다. 지은이가 민수를 데리고 올 때마다 보여준 다정한 모습들이 떠올랐다. 어머님, 제가 지은이 커리어 꼭 지지할게요. 맞벌이 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싶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민수가 했던 말도 생각났다. 그래, 민수를 믿어야지 괜한 걱정을 미리 하는구나 했다. 상견례 전날 지은이와 함께 미리 골라놓은 옷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뭉클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시집 가는구나. 엄마, 이 옷 어때요? 색이 너무 진하지 않나? 연보라빛 원피스를 입어보는 지은이의 모습이
꼭 새 신부 같았다. 민수네도 상견례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다. 예비 시어머님이 직접 장소도 예약하시고 선물도 준비하신다고. 엄마, 어머님이 며느리 선물로 맛있는 쿠키를 준비하신대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다. 그래, 다 괜찮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동안의 걱정들이 부끄러워졌다. 남편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리 사위 될 사람 참 듬직하더라고. 지은이 잘 만난 것 같아. 상견례 당일 아침이 되었다.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구나. 늦지 않게 미리 준비했지만 마음이 분주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음 만난 양가 부모들. 저녁 6시 봄바람이 살랑이는 길을 걸어 들어설 때만 해도 적당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모두의 표정이 밝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예비 시부모님도 미소로 화답해 주셨다. 특히 예비 시아버님은 점잖은 모습으로 아이고, 따님을 참 잘 키우셨네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첫 술잔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우리 지은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겸손하게 말씀드리자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이고, 며느리감이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말투에서 왠지 모를 날이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비 시어머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며느리는 이래야 해, 시집 오면 저래야 해 같은 말들이 자꾸 섞여 있었다. 지은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게 보였다. 민수는 어머님 말씀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남편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대답이 의외였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며느리는 시집 오는 것이죠. 시댁에 맞춰줘야.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처음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웃음을 잃을 수가 없었다. 지은이가 슬쩍 내 눈치를 살필 때마다 더욱 밝게 웃으려 애썼다. 참자, 우리 지은이를 위해서. 예비 시어머님의 말씀이 거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집안에 잘난 교수를 만났네요. 지은이가 시어머님 말씀에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지만 나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첫 만남이니까 긴장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이해하려 노력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인지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려 애쓰고 있었다. 중간중간 던지는 시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첫 상견례인데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순 없었다. 지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야. 존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저 집에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자꾸 올라왔다. 그래도 웃었다. 지은이를 위해, 이 자리를 위해.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숨기는 것이었다. 식사 시간은 중반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예비 시어머님이 문득 말을 꺼내셨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라서 말이에요. 집안의 기대가 크죠. 갑자기 던진 말에 숟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시아버님도 거들었다. 우리 민수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듬직하고. 나는 얼른 웃으며 받았다. 네, 저희도 민수 어른스러운 모습에 놀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뜬금없는 말을 던지셨다. 사돈댁은 딸 하나라 외롭지 않으세요? 나중에 늙으면 누구 의지하려고.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요즘은 딸도 부모님 잘 챙깁니다. 그래도 저희는 애들한테 부담되지 않으려고 저희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지은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딸이라 아쉽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시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죠. 우리 아들 자랑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점점 그 미소가 버거워졌다. 점점 심해지는 상견례장.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만 했다니까요. 시어머님의 아들 자랑이 계속될 때마다 민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사돈댁은 따님 하나라 공부방 차리는데도 돈이 덜 들어서 좋으셨겠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순간 지은이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는 지은이 교육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대학원까지. 아이고, 딸한테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뭐해요? 어차피 시집가서. 시어머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은이가 지금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신부감을 만났네요. 하긴, 시집 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건데 대학원까지 가르치신 게 좀 아깝긴 하시겠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우리 아들은, 우리 민수는 이란 말이 수십 번도 더 나왔다. 지은이의 어깨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였다. 민수는 그저 어머니 말씀에 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이게 정말 우리 딸의 미래가 될까? 시어머님의 다음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이 친정보다 우선이에요.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 딸도 자식이다 하지만 딸은 시집 보내면 그 순간부터는 시집 사람이죠. 오죽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은이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가운 손.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피식 웃으셨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말투에 깔린 거만함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났다. 시아버님도 가세하셨다. 남자는 가깐일 하느라 힘드니 집안일은 여자가 맡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때 지은이가 민수를 바라봤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 부모님이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라고 얼버무리기만 했다. 지은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민수를 보았지만 그는 그저 나중에 우리끼리 잘 조율하면 돼. 라며 피해가기만 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내 딸의 미래가 눈앞에서 그려지는 것 같았다. 저 전통적인 집안에서 저 우유부단한 남자와 나는 속으로 요즘 세상에 저런 말씀을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직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잘 모셔야 한다니.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었는데. 순간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하라는 신호였겠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다. 지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대학원까지 나와서 당당히 과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노력이 결혼하면 무의미해진다는 건가?
예비 시어머님의 말씀은 계속됐다. 우리 민수가 워낙 착하니까 며느리만 잘하면 우리 집은 금슬 좋은 집안 될 거예요. 잘한다는 게 뭘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잘하는 걸까? 21세기에 아직도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저 말들이 우리 딸의 결혼 생활의 예고편은 아니겠지. 가슴 한켠이 점점 무거워졌다. 시어머님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며느리는 시댁과 남편을 위해 사는 법이지. 우리 아들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지은이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야지.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순간 시어머님의 눈이 동그래졌다. 애 낳고도?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내가 맞벌이를 하면 누가 집안일을 하고 애를 키우니? 요즘 여자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회사 그만두고 아들부터 낳아야 해. 너희 집처럼 아들 못 낳고 딸만 낳는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안 낳는다거나 하는 일은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은이가 민수를 바라봤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또다시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도 따라 일어났다. 저희 딸을 그런 전근대적인 삶으로 내몰 생각이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후였다. 내 딸의 결혼 생활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미래가 저런 것일 수는 없었다. 그 순간까지 얼마나 참았던가. 식사 내내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참자, 우리 지은이를 위해. 첫 상견례니까 긴장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니 존중하자. 하지만 한계였다. 내 딸이 저 집에 시집 가서 자기 커리어는 포기하고 꿈도 펴보지 못하고, 지은이가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하는데 밤새 프로젝트 준비하면서도 엄마, 나 이 일이 너무 좋아. 라고 행복해하던 내 딸인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더는 미소 지을 수가 없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딸의 미래가 저 옛날 분이라 그래라는 말로 덮어질 수는 없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내 가슴은 이미 찢어져 있었다. 참고 있는 내 딸을 보며 가장 가슴 아픈 건 그토록 당당하던 내 딸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평소에 지은이라면 제 커리어도 소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당히 자기 생각을 말했을 텐데 예비 시어머님의 폭언이 이어질 때마다 지은이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민수를 향한 눈빛은 점점 더 슬퍼져 갔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내 딸이, 프로젝트 발표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내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작아져야 한다니. 테이블 밑에서 떨리는 지은이의 손이 보였다.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민수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드는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일어섰다. 더는 우리 딸이 참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순 없어. 너 후회할 거야. 시아버님도 가세했다. 사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차분히 앉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딸을 그런 집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뒤에서 어물쩍거리기만 했다.
그때 내 입에서 차가운 말이 나왔다. 지은아, 이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내 인생 꺾이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운 게 아니야. 내가 만약 이 결혼을 선택한다면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마.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님의 눈이 커졌고 민수는 창백해졌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잘못 봤네요. 부디 오늘 말씀하신 조건에 딱 맞는 며느리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아들 잘 낳고 남편 내조만 잘하고 그 집안에 뼈를 묻는 그런 며느리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똑똑한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이도 따라 일어섰다. 한정식 집을 나서는 길. 지은이가 뛰어나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불었다. 남편이 조용히 차 키를 눌렀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뒷좌석에서 지은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딸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 일어날 걸. 난 민수 오빠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매번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할 때마다 제가 바보같이 믿었나 봐요. 남편이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저런 집에 시집 갔으면 너의 모든 걸 포기해야 했을 거야. 아빠, 지은이가 또다시 흐느꼈다. 지은아, 들어봐. 엄마가 아까 한 말 진심이야. 너의 꿈, 너의 일, 너의 자존심 이런 걸 포기하면서 살라고.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야. 차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 내가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일어나줘서.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내가 지은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인생은 심플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엄마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 민수 오빠 어머님 뵈었을 때 뭔가 불안했어요. 근데 민수 오빠가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 운전하며 말을 이었다. 그래, 그 첫 느낌, 첫 감, 그게 틀린 적이 별로 없더라.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더욱. 내 엄마랑 나도 처음부터 느꼈어.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거란 걸.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살면서 직감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민수를 좋아하니까 두 사람이 잘 헤쳐나가 주기를 바라면서 조율해보려 했는데 그분들은 바뀔 분들이 아니다. 지은이가 조그맣게 말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동안 계속 불안했는데 그냥 저 혼자 예민한 건가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가슴이 아팠어. 우리 딸이 저렇게 참고 있는 모습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이의 얼굴에 비친 그 불빛이 가슴 아팠다.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의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내 딸의 미래를 지켜냈으니까. 파혼 일주일 후 며칠이 지나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내가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 씨 어머님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민수 씨가 보여준 모습 그게 다예요. 지은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았다. 오빠, 그날 엄마가 그런 말씀하실 때 오빠가 해준 말이 고작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였어. 오빠가 어머님께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버렸어. 우리 그만하자. 잠시 후 지은이가 전화를 끊고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내가 잘한 거 맞죠? 그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평생 저런 말 들으면서 주눅 들어서 살 뻔했잖아. 남편도 거들었다. 지은아, 결혼은 너의 70년 인생이 달린 일이야.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한 번의 사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라면 오히려 간단하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 미래가 걸린 일인데.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와인을 한 잔 했다. 지은이가 말했다. 이상해요. 파혼했는데 마음이 후련해요. 나는 딸의 어깨를 안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맞아. 우리 딸의 미래는 저런 것이면 안 돼. 상견례가 깨진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민수 어머니가 와락 들어왔다. 차돈, 아니, 지은 어머님, 제발. 시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민수가 밥도 안 먹고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안 나간다고 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들어오시죠.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이 죽는다고 해요. 지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남편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그날 하신 말씀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잘못했어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는 바뀔게요. 지은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 어머님, 그날 문제는 어머님의 말씀만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당신 아드님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어머님 말씀에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했죠. 지은이와 약속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는 그저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우리 지은이가 봤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렀다. 제가 우리 민수를 너무 약하게 키웠나 봐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민수도 달라진다고. 그때 지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어머니? 민수 어머니가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지은아, 우리 민수를 살려줘.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민수 오빠가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오빠를 지켜줄 수 없어요. 지은아,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도 민수 오빠가 힘들어한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보여주신 모습들. 그게 진짜 모습이었잖아요. 민수 어머니는 한동안 흐느끼다 일어섰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민수가 나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쳤네요. 그날 밤 지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내가 너무 냉정했나?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딸 정말 현명했어. 너도 힘들면서. 지금 마음 약해졌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당당함은 이제 없었다. 돌아선 민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지은이도 마음이 무거웠다.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인데 왜 이런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되어버렸을까? 한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깨져야 했나? 지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민수 오빠랑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결혼 결심도 할 수 있었는데. 나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민수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내 딸의 인권, 자존심, 꿈, 미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눈가에도 내 눈가에도 빗물 같은 것이 맺혔다. 좋은 인연이었는데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해야 했을까? 그래도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민수 어머님이 다녀가신 후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지은이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결혼은 사랑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하고, 가족의 문화도 맞아야 해. 남편이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 타령으로 며느리를 휘두르려는 시대는 지났어. 지은아, 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그날 그렇게 단호하게 나서셨는지.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였네요. 그래, 우리 딸. 언젠가 너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너의 가치를 알아주고, 너의 꿈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봄바람이 불어왔다.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주듯. 이제 우리는 알았다. 아들 가진 유세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는 요즘. 딸도 아들도 모두 소중한 이 시대에 우리 딸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80년대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숨죽여 살았던 그 시절.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내 꿈도 접어두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지금 내 딸의 등을 떠밀어주며 생각한다.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시대는 변했다. 더 이상 아들이 하나라 귀하다는 말로 며느리의 인생을 재단할 수 없는 시대. 딸도 아들도 모두가 소중한 시대. 내가 참고 살았던 그 세월. 내 딸에게는 유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삼켰던 그 눈물이 내 딸의 것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나는 일어섰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그 옛날 나는 그 시간을 견뎠지만 더는 내 딸은 비굴한 고개 숙이지 않게 하려고. 이제 우리 지은이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살았던 그 부당한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 딸은 더 나은 시대를 살 것이다.